안녕하세요. 저 미정이라고 합니다. 40살. 이혼녀, 그리고 3년 전에 죽은 내 동생 남편과 불륜 중인 막장 인생의 주인공이죠. 이런 말 함부로 입 밖으로 내기도 처음이네요. 근데 이게 내 현실이에요.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쓰면서 소주 한 병 까고 있으니까요. 인생 참 개떡 같지 않나요? 열심히 살아도 뭐하러 다 똑같이 불행해지는데 솔직히 저 이런 얘기하면서도 좀 짜증나요. 왜냐면 저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년인지. 그래도 이것도 사람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들어봐 주세요.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제 과거요. 저는 서울 변두리 빌라촌에서 동생 은정이랑 자랐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일이 힘들다 보니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이셨죠.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가정폭력이 시작됐어요. 주로 저희 엄마가 맞았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참다 못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철이 좀 일찍 들었어요. 동생 은정이는 조용하고 얌전한 스타일이라 아버지한테 많이 맞을까봐 제가 항상 방패막이 역할을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누가 은정이를 건드리면 제가 달려가서 싸움을 했고요. 덕분에 학교에서 날라리로 찍혔죠. 미친년, 쌍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신경 썼어요. 편의점, PC방, 호프집, 닥치는 대로 일했죠. 돈 벌어서 은정이 학원비도 대고 생활비도 보태고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계속 술 마시고 폭력 행사하다가 제가 20살 되던 해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슬프다기보다는 솔직히 해방감이 컸죠. 그래도 대학은 가고 싶어서 방송통신대학에 등록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랑 23세 결혼했어요. 제 선배였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 같았거든요. 처음 인연은 괜찮았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빌라 전세도 구하고 여행도 다니고 꽤 행복했죠. 근데 3년 차부터 남편이 달라졌어요. 야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나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죠. 동료랑요. 아직 애도 없는데 이혼하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애 없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5년 만에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위자료 좀 받아서 원룸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고요. 이혼하고 진짜 많이 방황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클럽도 다니고 소개팅도 많이 했죠. 그냥 외로움 달래려고요. 가끔은 원나잇도 했어요. 뭐 이해하시죠? 그냥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동생 은정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술 마시면 데리러 오고 혼자였으면 진짜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은정이는 저랑 달랐어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랬죠. 작은 키에 귀여운 외모였는데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았어요. 은정이는 대형마트 캐셔로 일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 남자친구인데 어때? 잘생겼지? 은정이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그냥 그랬어요.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지만 좀 촌스럽달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라고 했어요. 이름은 현우. 야, 은정아, 얼굴은 그냥 그런데 어디가 잘생겼다고 그래? 언니, 몰라도 너무 몰라. 내 남자친구 디스하지 마. 은정이가 삐진 척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렇게 장난치다가 몇 주 후에 현우를 직접 만나게 됐어요. 은정이가 자기 집에 초대했거든요. 처음 본 현우는 사진보다는 나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웃는 게 참 따뜻해 보였달까? 그리고 은정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정했어요. 아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미정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은정이한테 누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항상 감사하대요. 잘 챙겨줘서. 처음엔 현우가 저한테 존댓말 썼어요. 그래서 저도 현우 씨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상하게 어색했어요. 저보다 3살 어린데다 동생 남자친구인데 존댓말이 왠지 싶어서 바로 말 놨죠. 야, 편하게 말해. 너도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뭘. 그때 현우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은정이가 현우랑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자주 그 집에 놀러 갔어요.
이혼한 쓸쓸한 언니가 불쌍하다고 항상 챙겨줬거든요. 처음엔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방 2개짜리 빌라로 이사했죠. 강서구 쪽 낡은 빌라였는데 그래도 신혼부부의 행복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주변에 재래시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둘이 알콩달콩 살기 좋은 동네였죠. 항상 현우네 집에 가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어요. 동생이 말이 없으니까 제가 웃기고 떠들고 그렇게 웃음을 채워줬죠. 야, 현우야. 등 한번 만져봐도 돼? 진짜 넓다. 어디서 이런 어깨가 나왔냐? 가끔 현우 등짝을 툭툭 치면서 농담도 했고요. 그럼 은정이가 질투하면서 현우 팔짱을 꼈죠. 언니, 오빠 등은 내 거야. 만지지 마. 그때 현우가 쑥스러워하면서도 은정이 허리를 안고 볼에 뽀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했죠. 가끔은 셋이서 소주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현우가 제 술잔을 받아주면서 은근히 챙겨줬죠. 누나, 너무 많이 마시면 내일 힘들어. 적당히 마셔. 아이, 됐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뭐. 그렇게 웃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저는 현우를 그냥 동생 남편으로만 봤어요. 물론 가끔 은정이 복 받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죠. 그런데 그 끔찍한 날이 왔어요. 수요일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요. 혹시 김미정 씨 되시나요? 김은정 씨가 방금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병원 이름을 물어보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즉사했대요. 현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죠. 저보다 더 망가진 모습으로요. 제가 다가가자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울음을 터뜨렸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누나, 은정이가, 현우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저 흐느끼기만 했죠. 그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동생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현우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보다 더 아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달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현우 회사 사람들, 제 친구들, 동생 친구들 다들 와서 위로해줬지만 그 모든 말들이 그냥 소음처럼 들렸어요. 현우는 장례 내내 술에 절어 있었고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멍했달까요. 장례식 날 빈소에서 현우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은정아, 미안해. 내가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현우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제 품에 안겨서 계속 울더라고요. 저도 현우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같이 울었죠. 현우야, 괜찮아. 은정이도 내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위로를 건넸어요. 뭐가 괜찮겠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는데 장례식 이후로 거의 매일 현우네 집에 갔어요. 처음엔 동생 남편이니까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어요. 현우가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걱정도 됐고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완전 폐인처럼 살더라고요. 현우야, 밥 좀 먹어. 은정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런 말로 겨우겨우 밥 몇 숟가락 뜨게 하고 술병 치우고 빨래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의무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현우를 볼 때마다 설레는 거예요. 특히 현우가 술 마시고 제 어깨에 기대서 울 때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뭔가 남자로서 끌렸어요. 이상했죠. 동생 남편인데 내가 미쳤나? 동생 남편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자책하면서도 점점 현우에게 끌렸어요. 특히 현우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물기 젖은 머리카락에 그 상체,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은 현우가 술에 만취해서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어요. 소파에서요. 누나, 나 어떡하지? 은정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현우가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현우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줬어요. 현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누나는 강해. 나는 못 그래. 현우가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분명히 슬픔을 나누는 순간이었는데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러던 중에 저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고향 친구라는 요니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더니 5천만 원을 떼먹고 잠적한 거예요. 그것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죠. 씨알, 이 개년이 진짜 친구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쳤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월급쟁이인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갚나 싶어서요. 퇴근 후 현우네 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울었어요. 현우야, 나 이제 어떡하지? 집도 잃고 돈도 없고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였어요. 현우가 물었죠. 누나, 그 돈 얼마나 돼? 5천. 아, 개년 진짜 내가 바보같이 왜 빌려줬대. 우리 집 방 하나 비어있잖아. 당분간 여기 있으면서 돈 모아서 갚으면 되지 않을까? 현우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니야, 그건 좀. 은정이 방에 내가 어떡해. 누나, 어차피 빈 방이야. 그리고 솔직히 나도 혼자 있기 무서워. 누나가 와주면 좋을 것 같아. 현우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 정말 혼자 있는 게 무서웠던 거겠죠. 저도 사실 그랬으니까요. 결국 수락했어요. 월세 내는 돈 아껴서 빚 갚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고 현우 혼자 두는 것도 걱정됐으니까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살게 됐어요. 처음엔 진짜 조심스러웠어요. 화장실도 현우 없을 때만 쓰고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같은 집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고 퇴근 후엔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엔 같이 청소하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은정이 방에서 잤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동생 물건들, 사진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현우야, 내가 은정이 방 물건들 좀 정리해도 될까? 그냥 상자에 모아두고. 응, 그래도 돼. 나도 언젠간 해야 했는데 그냥 못했어. 그래서 은정이 옷이랑 물건들을 상자에 정리해서 다락에 올려두었어요. 사진만 몇 장 남겨놓고요. 그렇게 조금씩 은정이 없는 현실에 적응해 갔죠. 같이 살면서 현우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TV 보면서 깔깔 웃는 모습. 은정이랑 살 때는 몰랐던 현우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눈에 들어온 건 현우의 몸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이었죠. 아침에 윗옷 안 입고 부엌에서 물 마시는 모습, 샤워하고 수건만 두른 채로 방으로 가는 모습. 자꾸 눈이 갔어요. 씨, 내가 진짜 미쳤나? 이런 생각하면서도 자꾸 현우를 의식하게 됐어요. 무의식적으로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죠. 미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생 남편한테 발정나서? 자책하면서도 그 감정은 커져만 갔어요.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고 거실에서 시원한 수박 먹고 있었는데 현우가 윗옷을 벗고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넓은 가슴과 구릿빛 피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누나, 왜 그렇게 쳐다봐? 현우가 갑자기 물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그냥 너 살 좀 빠진 것 같아서. 둘러대고 고개를 돌렸는데 현우가 피식 웃더라고요. 누나도 더우면 편하게 있어. 내가 안 볼게.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현우도 나를 의식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현우 생각하면서 자기 위로를 했어요. 처음이었어요. 동생 남편 생각하면서 그런 짓 한 건 진짜 죄책감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씨알, 난 진짜 더러운 년이야. 자책하면서도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어요. 현우도 가끔 저를 여자로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짧은 잠옷 입고 있을 때 훑어보는 눈빛이라든가 스치듯 몸이 닿을 때 떨리는 손길이라든가 특히 제가 샤워하고 나올 때 현우가 거실에 있으면 뭔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밤 방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진짜 무서워서 비명 지르면서 현우 방으로 뛰어갔죠. 문을 열었는데 현우도 자기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아, 미안. 바로 문 닫고 나왔죠.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망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좀 흥분됐달까요? 현우도 욕구가 있는 남자라는 걸 확인한 거니까. 잠시 후 현우가 진정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로요. 누나, 그거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잖아. 나도 이해해. 남자들 다 그러는 거 알아. 그 말에 현우가 조금 안심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 우리의 금기를 깨기 좋은 타이밍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소파에 현우 옆으로 좀 더 가까이 앉았어요. 사실 나도 외로웠어. 은정이 떠나고 너 챙기면서 내가 너한테 좀 끌려.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저주받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현우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나도 요즘 누나 보면서 미치겠어.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은정이한테 미안하지? 응. 근데 우리 둘 다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입밤춤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입술만 살짝 대고 떨어졌는데 현우가 제 허리를 감싸더니 다시 입술을 겹쳤어요. 깊고 뜨거운 것이었죠. 이래도 될까? 현우가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 다른 건 다 잊어.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선을 넘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점점 격렬해졌죠. 현우의 손길이 제 온몸을 다니는데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라 몸이 자꾸 떨렸어요. 현우가 귓가에 속삭였죠. 누나, 너무 예뻐.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여자로 인정받는 기분, 사랑받는 기분. 오랜만이었거든요. 현우는 생각보다 능숙했어요. 은정이랑 많이 해봤겠죠. 그 생각을 하니 잠깐 죄책감이 들었지만 현우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졌어요. 현우야. 더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서 현우 방으로 옮겨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현우를 올려다보는데 그 순간 은정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 침대에서 은정이와 현우가 그런 생각에 잠시 망설였는데 현우가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어요. 누나, 침대는 새로 산 거야. 은정이 떠나고 그 말에 안심이 됐어요. 현우도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요. 그리고 아침 서로 얼굴을 보는데 뭔가 달라졌더라고요.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현우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근데 후회는 안 해. 현우가 제 이마에 뽀뽀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후회는 안 했어요. 아니, 후회가 들어도 이미 늦었달까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연인 관계가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뒤에서 입맞춤하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면서도 엉덩이 만지고 샤워할 때 같이 들어가고 정말 부부처럼 지냈어요. 물론 밖에서는 조심했죠.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웠으니까요. 특히 은정이 친구들이 살던 동네였으니까 더 그랬죠. 하지만 집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가끔은 제가 요리하고 있으면 현우가 뒤에서 안아주면서 귓가에 속삭이곤 했어요. 누나, 오늘 너무 섹시해.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현우의 뺨을 꼬집었죠. 야, 진짜 너 오늘 밥 굶을래? 이런 장난도 치고요. 행복했어요. 은정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현우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케이크랑 꽃, 그리고 작은 선물이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누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결혼해서 살았을 때도 전 남편은 이런 이벤트 한 번 안 해줬거든요. 현우의 선물은 작은 목걸이였어요.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현우가 열심히 골랐다는 게 느껴졌죠. 고마워, 현우야. 정말 기뻐.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현우가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거든요. 발 마사지도 해주고 등도 마사지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뭐 다들 아시겠죠? 정말 달콤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건 죄책감이었어요. 은정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은정아, 언니가 미안해. 내 남편 뺏어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현우가 안아주면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나쁜 년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생리가 늦어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이나 늦어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처음엔 진짜 패닉이었죠. 현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화장실에서 나와 현우에게 말했을 때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린 아직 누구한테도 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진짜? 확실해? 응, 테스트기로 봤는데 2줄이야.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누나, 내가 잘 키울 거야. 이제 우리 관계도 공개해야겠네. 현우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겁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서 감동했죠.
하루 종일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다음날 다시 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생리불순이었던 거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아쉬웠어요. 현우의 아이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다행이다. 누나, 아직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우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우리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 시선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네에서 은정이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 언니랑 현우 오빠 같이 살아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은정이 친구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이가 물어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잠깐 신세 좀 지고 있어. 아, 그렇구나. 언니, 혹시 수진이가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제 얼굴이 빨개진 걸 느꼈죠. 미정 언니, 혹시 현우 오빠랑 사귀는 거예요? 결국 수진이가 직접 물어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부정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인정했죠. 미안해. 은정이한테 미안한데 어쩔 수 없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화낼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죠. 언니, 은정이도 이해할 거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현우 오빠 혼자 있는 것보단.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됐으니까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그 일 이후로 조금은 부담이 덜해졌어요. 적어도 은정이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이해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해주진 않았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현우랑 같이 장을 보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네 남편 동생 죽자마자 꼬셨대. 아니, 그런 비도덕적인 짓을 어떻게.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현우도 들은 것 같았는데 제 손을 꼭 잡아줬죠. 신경 쓰지 마. 누나, 그 사람들은 우리 상황을 몰라. 그래도 그날 저녁엔 많이 우울했어요. 현우가 제 울적한 기분을 풀어주려고 맥주도 사오고 치킨도 시켰는데도 기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누나, 우리 이사 갈까? 여기 말고 다른 동네로. 현우가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사? 근데 너 회사랑 멀어지잖아. 괜찮아. 출퇴근 시간 좀 늘어나도 누나랑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현우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진지하게 이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알아보고 부동산도 돌아보고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현우가 또 다른 제안을 했죠. 누나, 우리 결혼할까?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현우야, 근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처형이랑 결혼하는 게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대. 윤리적으로는 좀 그래도 법적으론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지 않아? 상관없어. 어차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 우리도 그냥 잘못된 타이밍에 만난 연인일 뿐이야. 그 말에 왈칵 울음이 터졌어요. 현우는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기다릴게. 누나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빌라 옥상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맥주를 마시면서 별을 봤죠. 저기 봐. 누나, 별똥별이다. 현우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별똥별이 지나가고 있었죠. 소원 빌어. 누나,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나도. 현우가 제 얼굴을 돌려 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죠. 그러다 점점 깊어지고 현우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미쳤어? 누가 볼 수도 있잖아. 이 시간에 누가 와. 다들 잠자는 시간이야. 저도 사실 그 스릴이 좋았어요. 밤하늘 아래에서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우리는 옥상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누가 볼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 스릴이 더 흥분되기도 했죠. 그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달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진지하게 이사를 준비했어요. 현우의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했죠. 새로운 곳에서는 그냥 부부로 살기로 했어요.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남들에게는 부부라고 소개하기로 한 거죠. 새 집을 구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여러 집 보고 어떤 가구를 살지 의논하고 마치 신혼부부처럼요. 누나, 여기 어때? 햇빛도 잘 들고
방 2개의 거실도 넓고. 좋아 보이네. 근데 월세가 좀 비싸지 않아? 괜찮아. 내가 최근에 승진했거든. 월급 좀 올랐어. 현우가 승진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정말? 왜 말 안 했어? 깜짝 선물로 남겨뒀지. 누나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 보고 싶어서. 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서울 동쪽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전세였지만 깨끗하고 새로운 아파트였죠. 이사 날짜도 잡고 짐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다 보니 은정이 물건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숨겨져 있었나 봐요. 은정이 학창시절 일기장, 현우와 찍은 사진들 보면서 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현우야, 이것들 어떡할까? 제가 물었을 때 현우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같이 가져가자. 버릴 순 없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현우도 여전히 은정이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투가 났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됐어요. 저도 은정이를 잊을 수 없으니까요. 이사 전날 밤, 우리는 맨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내는 밤이었어요. 짐은 거의 다 싸고 방도 텅 비어 있었죠. 침대 매트리스만 남겨두고 바닥에 펴서 누웠어요. 현우야, 여기 떠나면 은정이랑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슬프다. 나도. 근데 은정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사랑을 나눴어요. 마치 이 집에 작별 인사를 하듯이요. 다음날 이사했어요. 새로운 집, 새로운 동네, 모든 게 새로웠죠. 이사 첫날부터 우리는 정말 부부처럼 지냈어요. 현우는 저를 와이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현우를 남편이라고 불렀어요. 와이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남편이 해주는 거 뭐든지. 이런 식으로요. 어색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누가 내가 동생 남편과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시작은 슬픔과 혼란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 위안은 사랑으로 발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인생에서 행복을 찾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